제품이 출시가 될 때 주사기에 담아서 주입을 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제가 있고, 또 주사로 직접 찌르지 않고 발라만 줘야 되는 그런 비주사용으로 나온 스킨 부스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허가 문제예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주사기법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스킨 부스터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각 제품별로 주사기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면 주사기법이 다양하냐? 왜냐면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킨 부스터 이 제품 중에요. 주사제 승인 제품이 있고 또 비승인 주사제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민감한 질문 같아요. 네. 우리가 출시가 될 때, 제품이 출시가 될 때 주사기에 담아서 인젝션, 주입을 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제가 있고, 또 주사로 직접 찌르지 않고 발라만 줘야 되는 그런 비주사용으로 나온 스킨 부스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허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허가가 되는 데가 식약청이죠. 네. 식약청에서 주사로 허가 냈느냐, 비주사제로 허가 냈느냐, 이건데, 우리가 식약청 허가를 받을 때 공정도 중요하고 뭐 임상시험까지 해서 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주사제는 이제 그런 공정이나 어떤 임상시험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주사를 못하고 발라주고 기계로 침투시키거나 아니면 바른 채로 뭐 바늘이 달린 기구로 이렇게 꼭꼭꼭 찔러주거나 요 정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장품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그것도 주사식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바르는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거는 더 민감한 질문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내 제품도 있지만 해외 제품도 있어요. 수입한 거. 근데 해외나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주사제로 다 허가가 낸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비주사제로 허가가 된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가 대표적으로 샤땡 주사로 알려져 있는 필로르가 135 주사라는 게 있죠. 이 주사는 프랑스 제품인데요. 주사제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런 데도 다 주사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주사제로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식약청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허가 받지 않고 잘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다 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레이저 중에 니들 고주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펌핑 팁이 있다 없다 이런 말 들리는 거 있죠. 그런 시술로 발라주면서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MTS나 메조롤러 이런 걸로 밀면서 시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 주사로 받는 것보다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살짝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제품이 있어요. 엑소좀 아시죠? 엑소좀? 엑소좀은 뭐냐면 줄기세포 배양액이에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성장인자가 이만큼 들어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성장인자 앰플보다 훨씬 윗급이에요. 그런데 그 엑소좀은 주사제로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소좀도 레이저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바늘이 달린 기구를 가지고 의사가 시술하는 식으로 병원에서는 시술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로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의사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없진 않겠죠. 그래서 이 좋은 성분을 주사로 넣어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법이 그러하니 저 같은 고지식한 의사는 법을 따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준법 정신을 발휘하면서 시술을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들은 다 목적이 다르고 성분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상담을 꼼꼼하게 하신 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주사 기법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스킨 부스터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각 제품별로 주사 기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면 주사 기법이 다양하냐?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성분의 성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자가 굉장히 고운 게 있고 또 큰 게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출시될 때 주사 기법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사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진피 내 주사로 엠보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게끔 얕게 주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 진피 아래에 조금 더 깊게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엠보가 거의 안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사 바늘이 아니라 끝이 뭉툭한 캐뉼라가 있어요. 우리가 필러 넣을 때 보통 쓰는 바늘인데 캐뉼라로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쥬라는 대표적으로 날카로운 주사기로 얕게 엠보가 올라오는 스킨 부스터의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주베룩은 입자가 조금은 큽니다. 폴리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피 아래에 주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엠보가 거의 안 생기는데, 문제는 이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들을 피부에 얇게 주사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원장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엠보가 나오게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눈 바로 아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우리 반응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 바로 아래에 잔주름을 없애고 싶어서 주베룩 케어를 마구마구 주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주사 말고 이렇게 기계로 주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쓰면 좀 덜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참는 경향도 없진 않거든요. 근데 손주사도 잘하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손 기술, 이 터치 기술에 달려 있는 거지 기계로 놓는다고 해서 다 안 아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베룩, 콜라온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 종류는 피부 깊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로 놓게 되면은 깊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얇게 주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몽우리 반응, 몽우리 부작용 심심찮게 있습니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래서 리쥬라는 괜찮은데 주베룩 콜라온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기계로 주사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주사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캐뉼라로 넣는 주사는 뭐냐면 진피 아래에 주사하는 그런 성분들은 다 캐뉼라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만든 실크 주사, 에르메스 주사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피를 뽑아서 만드는 PRP 자가열 재생인자, 거기다가 뭐 테반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나름 믹스해서 만든 스킨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부러 제가 캐뉼라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주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이 스킨 부스터는 속 건조를 잡기 위한 목적의 스킨 부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깊숙이 뭐 근육층이든 피부 아래든 넣어서 속부터 우러나오는 보습감, 투명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깊게 주사하는 목적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도 중요하지만 이 주사 기법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